안녕하세요. 월간 모터바이크 양윤용 편집장. 윤현수 기자입니다. 오늘은 제품 리뷰로 찾아왔는데요. 우리나라 대표 헬멧 브랜드죠. HJC의 알파 12입니다. 알파는 HJC의 고급 라인업에 붙여지는 이름입니다. 저는 HJC가 넘버원 인더월드라는 캐치프라이즈를 사용하길래 일종의 목표 같은 건가 했더니 이미 10년도 넘게 세계 헬멧 시장 점유율 20%가 넘는 진짜 1위 기업이었더라고요. 그런데 예전에는 좀 고급스러운 이미지는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미지를 확 바꾸게 된 게 바로 이 알파 시리즈였습니다. 2012년에 알파 10 등장했을 때 진짜 센세이셔널했어요. 당시 국산 헬멧 중에 최고가였고 특히 벤스피스 레플리카 헬멧은 인기가 상당했던 기억이 있네요. 네, 맞아요. 그러고 보니까 호르헤 로렌조가 모토GP에서 쓰기도 했었죠. 챔피온의 헬멧이었죠. 현재는 파비오 카타라로, 브래드 빈더, 칼 크러치 로우 등의 최정상급 선수들이 HJC를 착용하고 있어요. 이 밖에도 모토2, 모토3, WSBK, 모토 아메리카 등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레드불 루키컵에도 이렇게 후원하는 걸 보면 모터사이클 꿈나무 육성도 지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레이스에 진심인 만큼 그 인기가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차곡차곡 브랜드 이미지를 쌓아온 알파 시리즈, 알파 10부터 알파 11은 HJC를 대표하는 라인업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최신 버전인 알파 12가 새롭게 출시한 것이죠. HJC는 1971년 재봉틀을 한 대로 시작해 이제는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는 헬멧 브랜드로 성장했습니다. 1982년 공장 이전과 함께 그 몸집을 키웠고 1987년에는 미국 시장에 도전하면서 전 세계에 이름을 알리게 됐죠. 까다로운 안전 기준으로 유명한 스네를 통과하고 미국 진출 6년 만에 북미 시장 점유율 1위라는 큰 성과를 가져왔어요. 이어서 중국 공장을 비롯해 제2, 제3 공장을 세웠고 유럽과 동남아 등 전 세계에서 꾸준히 성장 중입니다. 홍진 기업으로 시작해 홍진 크라운으로 홍진 HJC 등으로 이어오다 2021년부터 주식회사 HJC로 사명을 바꿨네요. 이제 홍진 혹은 홍진 크라운이라고 부른다면 아재 인증인 거죠. 그래도 전 아직 홍진이란 이름이 우리나라 회사 티도 나고 더 정겹긴 해요. 자, 그럼 본격적인 헬멧 이야기로 넘어가죠. 알파 12 디자인은 확실히 좋아졌네요. 알파 12의 디자인은 알파 11을 기반으로 알파 1에서 얻은 기술과 노하우를 더한 느낌이에요. 알파 11까지만 해도 브랜드 내 최상위 스포츠 헬멧이었는데 지금은 알파 1에게 레이스 레플리카 자리를 물려줬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좀 더 도로 중심의 스포츠 헬멧이 된 것 같습니다. 먼저 중앙에서 측면으로 옮겨진 실드 고정부가 눈에 띄어요. 알파 1과 동일한 위치로 이동하면서 더 깔끔하고 정돈된 느낌입니다. 이전 알파 11의 경우 실드 고정부가 사각형의 헬멧 중앙에 위치해서 좀 코처럼 보였거든요. 데칼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이게 조금 귀여워 보여서 제 취향에는 안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알파 12는 앞부분부터 매끈해져서 훨씬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이마와 턱에 있던 통기구는 이전보다 간결하고 직관적인 구조로 변경됐어요. 헬멧의 턱 부분에 있는 은색 통기구는 이전과 비슷한 듯 보이지만 디테일을 다듬었고 후측방에 있던 통기구를 제거해서 더 날렵한 측면 디자인을 완성했어요. 추가로 후방 스포일러가 더 길고 공기역학적으로 디자인되면서 측면 디자인이 더 깔끔하고 공격적인 느낌을 주네요. 헬멧이 시각적으로 작아 보이는 것도 좋아요. 한국 시장이 유독 헬멧 크기에 민감한 편이잖아요. 뭐 소드핏, 데드핏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요. 제가 쓴 헬멧 사이즈가 2X 라지로 가장 큰 쉘이고 윤 기자는 라지 사이즈를 착용했는데요. 사이즈에 비해 쉘 크기가 확실히 작아 보이네요. 뭐든 적당한 게 좋은 것 같아요. 아무리 소드핏이 좋아도 크기가 너무 작은 헬멧은 약해 보여서 안정성에 의심이 들잖아요. 알파 12 정도가 딱 적당한 사이즈인 것 같습니다. 바이크 위에 앉았을 때 근사해 보이는 사이즈인 것 같아요. 저는 알파1이 출시한 뒤로 쭉 착용하고 있는데 편안한 착용감은 알파 12가 더 뛰어나더라고요. 제가 아시아인 중에서도 꽤 악명 높은 두상인데 장시간 착용해도 불편함이 없었어요. 내피의 질감도 알파 11에 비해서 개선되면서 촉감, 흡습, 속건 능력이 좋아진 것 같아요. 레이스까지 대응하는 헬멧답게 내피 탈부착을 지원하고 이멀전시 시스템이 적용된 점도 좋죠.
알파1이 시속 300km에 육박하는 초고속 레이스를 위해 탄생한 헬멧인 만큼 편안함보다는 공력 특성과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설정, 그리고 레이스 규정에 맞춘 스펙이잖아요. 저는 머리가 상당히 큰 편이라 알파1 2X 라지 사이즈는 아예 안 맞았거든요. 알파11도 많이 힘들었었고요. 근데 알파12는 2X 라지 사이즈가 잘 맞아서 놀랐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조금 작긴 했어요. 근데 전체가 고른 압력으로 조여지는 느낌이라 하루 종일 써도 머리는 안 아프더라고요. 확실히 내부 디자인과 소재에 신경을 많이 썼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주행하면서 곧바로 체감되는 건 통기성이에요. 앞서 말했듯 4개의 흡기구와 3개의 배기구로 통풍 성능이 극대화되었는데 특히 2단계로 조절할 수 있는 전방 통기구의 성능이 상당해요. 알파1을 착용하면서 놀랐던 통기성이 그대로 적용된 느낌이죠. 헬멧의 전반적인 디자인이 다듬어지며 통기구를 많이 감췄는데 개폐했을 때의 차이가 명확했습니다. 통기구를 여닫는 조작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쓴 티가 납니다. 헬멧을 쓴 상태로 조작하기에 아주 편했어요. 보통 입 쪽과 이마 쪽 조작은 쉬운데 좌우 통기구 조작은 거울 안 보고 조작하려면 조금 어렵거든요. 근데 돌기가 있는 고무 다이얼로 조작하니까 확실히 편했습니다. 가끔 헬멧의 통기구가 어느 쪽 방향이 닫히는 방향인지 헷갈릴 때가 있는데요. 알파12는 쉴드를 기준으로 멀어지는 방향으로 움직이면 열리는 것으로 기억해두면 헷갈릴 일이 없습니다. 상단 통기구 부분을 닫았을 때 측면으로 바람이 빠져나갈 수 있게 설계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모여서 풍절음도 줄어든 것 같아요. 알파11에 대해 소비자들로부터 풍절음에 대한 얘기가 많았죠.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보이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주행 시 속도감이 덜 느껴질 정도로 풍절음이 많이 개선되었네요. 알파12를 쓰고 다양한 모델을 시승했고 서킷과 올로드를 모두 테스트했는데 시속 200km가 넘는 속도에서도 안정감이 우수했어요. 특히 상체를 숙이고 빠르게 달릴 때 혹은 감속을 위해 상체를 세웠을 때의 안정감이 좋더라고요. 고개가 흔들거리거나 어디 한 방향으로 치우치는 현상도 없었고요. HJC는 공기역학, 환기, 소음 등을 테스트하기 위해 최첨단 풍동 실험실을 갖추고 있어요. 전 세계를 봐도 극소수의 헬멧 브랜드만 갖춘 설비이기 때문에 성능에 대한 확신과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겁니다. 이번 알파 시리즈에도 카본 모델이 출시되는데요. 카본이 주는 고성능 이미지가 헬멧에도 꽤 잘 어울려서 인기가 높은 라인업입니다. 헬멧에 사용하는 카본은 스타일을 위한 거라 실제 무게 차이는 크지 않아요. 하지만 알파12는 경량화에도 조금 더 신경 썼다고 합니다. 카본은 스타일 매칭에도 좋은 것 같아요. 바이크 장르, 컬러, 라이딩 기어를 안 가리고 다 잘 어울리죠. 레이스트랙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드디어 변색 쉴드가 옵션으로 추가되었어요. 어두운 곳에서는 투명하지만 대낮에는 자외선에 반응해서 스모크 쉴드처럼 색이 바뀌는데요. 알파 시리즈 관련 기사에 늘 따라다니는 덧글 중에 제발 변색 쉴드 좀 만들어달라 라는 요청이 많이 보였었죠. 자외선량에 따라 진하기가 달라지는데요. 태양 아래서는 스모크 쉴드 수준으로 바뀌어서 눈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진해지더라고요. 야간 주행이 많은 라이더라면 꽤 혹할 만한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가장 반가운 건 극대화된 통기성이에요. 이전 모델에선 통기성에 대한 아쉬운 얘기가 좀 있었죠. 그래서 알파12는 통기성에 힘을 많이 준 느낌이에요. 트랙에서 본격적으로 라이딩을 하다 보면 정말 힘들거든요. 그렇죠. 땀이 막 줄줄 흐르고 숨이 가빠지는데 그때 뛰어난 통기성을 제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알파 시리즈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전 그래픽인 것 같아요. 이 선수들의 그래픽을 활용한 레이스 레플리카뿐만 아니라 이런 다양한 IP를 활용한 매력적인 디자인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이 단순히 디자인만 좋은 게 아니라 페인팅 품질 그리고 질감 표현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이번 알파12에서는 특별한 그래픽 모델도 출시했습니다. 바로 오징어 게임이죠. 오징어 게임은 2021년 넷플릭스 오리지널로 제작되어 전 세계를 사로잡은 인기 드라마입니다. 올 하반기 시즌2를 예고하고 있는 만큼 그 인기는 여전히 식지 않고 있는데요. 이 오징어 게임의 가장 상징적인 캐릭터라면 역시 진행 요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얼굴을 완전히 가린 마스크로 표정을 알 수 없는 데다가 귀여운 핑크색 점프슈트가 무자비한 모습과 대비돼서 더 강렬한 인상을 심어줬죠. 이 강렬함을 그대로 담아서 알파12 오징어 게임 모델이 출시되었습니다. 오징어 게임 헬멧이 처음 공개된 것은 2022년 아이크마 쇼였어요. 당시에는 알파11 기반이었는데 실제 제품화는 알파12에 적용되었네요. 캐릭터 자체가 가면을 쓴 캐릭터라 그런지 헬멧 그래픽으로 정말 잘 어울리네요. 계급을 세모, 네모, 동그라미로 표시하는 점도 재밌었어요. 참고로 일꾼은 동그라미, 병정이 세모, 관리자가 네모인데요. 이번에 제품화된 계급은 삼각형이니까 병정 계급이에요. 저는 네모인 관리자 버전이 탐나는데 안 나오려나요? 디자인이 꽤 매력적이에요.
전후 반전 컬러도 좋고 정면에서 보이는 선명한 삼각형의 주목도도 높고요. 페인팅 디테일도 상당합니다. 백미러에 이 삼각형이 보이면 좀 무서울 것 같아요. 전면부터 후면까지 빈틈없이 페인팅이 이어지죠. 이런 디자인을 양산 모델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페인팅과 데칼의 조합을 적절히 사용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깔끔한 마무리는 상당한 기술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오징어 게임 이전에도 아이언맨, 스파이더맨, 블랙팬서, 캡틴 아메리카, 퍼니셔, 데드풀, 베놈 등의 마블 캐릭터와 조커, 소닉, 스타워즈의 카일로 렌, 보바펫, 그리고 몬스터 주식회사, 슈퍼배드 등의 애니메이션 캐릭터까지 다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캐릭터가 HJC 헬멧에 입혀졌습니다. 이런 다양한 캐릭터 헬멧은 다른 브랜드에는 없는 HJC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HJC에서 앞으로 또 어떤 매력적인 캐릭터 헬멧이 등장할지 기대가 됩니다. 헬멧은 단순한 라이딩 기어가 아니라 라이더의 개성을 표현하는 도구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로는 만족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다양한 그래픽으로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것이 HJC의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국산이라는 것에 호소하지 않아도 HJC가 매력적이라는 게 좋아요. 미디어 테스트에서 HJC를 사용하고 있는 저널리스트를 쉽게 만날 수 있었고 좋은 평가를 받다 보면 제가 더 뿌듯해지더라고요. 자,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월간 모터바이크 잡지와 웹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토바이크에서는 시승기를 비롯해 다양한 제품 리뷰도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궁금한 제품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